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놓고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대전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낼 거라는 관측이 비껴가면서 현장에선 정부의 관망 속에 일부 투기 세력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색뿐 아니라 몰래 들여오는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아내는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탐지견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천안에서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남유식 앵커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 제가 대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오늘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 특례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여러 학교들이 적용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앞으로 6년 후 일괄 전환된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7곳입니다. 대전에서는 대성고와 대신고, 대전 외고, 충남은 천안 북일고와 아산의 충남 삼성고, 충남 외고, 세종은 세종 국제고가 포함됐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던 세종고와 공주 한일고 등 세종과 충남의 13개 일반고 모집 특례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입시를 위한 그런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쟁 위주가 아닌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이번 조치가 학교 서열화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환영했고 세종시 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창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사고 측은 당혹감과 함께 학교 안팎의 반대 기류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저희 학교 오는 학부모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교육부 발표에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과학고와 영재고가 제외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의 100년 대계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뿌리 깊은 교육계 문제를 이번에야말로 바로잡을 기회라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남도민의 혁신도시 유치 의지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영한, 이상선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오늘 청와대를 찾아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은 지난 3월부터 도내 각계각층에서 진행해 모두 101만 961명이 참여했으며 서명부는 A4 용지 7만 5천 장 분량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무른 가운데 밤사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 세종과 공주, 계룡과 금산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으며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로 내륙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츰 풀리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대전에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비켜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규제할 만큼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되는데 이 현장에선 일부 투기 세력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전 도마변동 재개발 단지 분양은 1순위에서 청약을 일찌감치 마감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78대 1, 최고 263대 1을 보이며 대전의 부동산 열기를 재확인했습니다. 둔산과 도안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수억 원씩 웃돈이부터 거래되고 있고 가파른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34% 올라 2위인 서울보다 4배 가까이 높았고 29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세종시 규제를 피해 대전에 투자자들이 몰린 데다 저평가됐던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 신규 아파트 수요 등이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 외지 투자자들은 최근 매물을 내놓으며 빠지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 또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지인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부가 대전 지역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전을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등의 규제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대전에 유동성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주거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상 과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대전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가 된 지 오래죠. 일자리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세종시가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지역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탈세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세종시로 이전한 제약기업의 인사 책임자가 복리후생 조건을 설명하며 취업 준비생의 관심을 끕니다. 기본적으로 야간이 많고 당연히 밤에 일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 주최로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열린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 설명입니다. 지역 민간기업 2곳과 이전 공공기관 7곳 등 모두 9곳이 참여해 각사의 입사 지원과 관련된 자격 요건과 지원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경력이나 석박사 채용이 아니라면 5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뽑을 때 2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가산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가점이 적용되는 바와 같이 이전 지역 출신 지원자들한테도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탈세종을 고민했던 지역대 취업 준비생에게는 그만큼 반가운 설명입니다. 제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경제 쪽으로 되는 약간 공공기관? 이들 기업기관 9곳의 채용 규모는 204명으로 다음 달부터 채용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이 같은 채용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범계 의원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의원이 지방선거에 앞서 일부 후보에게 특별 당비를 불법으로 요구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 진위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박 의원은 불법 선거 자금 사건을 묵인하고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의 대가로 특별 당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SNS에 유포한 김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0여 명이 오늘 오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 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실에서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농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실종됐던 10대 소녀 조은누리 양을 처음 발견한 군 수색견 달관이가 큰 화제가 됐었죠. 수색뿐 아니라 몰래 들여오는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아내는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탐지견들의 활약이 무궁무진한데요. 2년마다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대회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검은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15개나 되는 여행 가방 사이를 오가며 열심히 코를 들이밀고 냄새를 맡습니다. 뭔가 발견했는지 한 가방 쪽으로 앉아 열어보니 옷 속에 숨겨둔 마약이 나옵니다. 인천과 김포 등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마약 적발로 이름을 날리다 은퇴한 마약 탐지견 민주입니다. 미군에 소속된 셰퍼드 탐지견은 범죄 용의자로 알려준 여자가 도망가자 잽싸게 달려가 공격해 붙잡습니다. 마약이나 폭발물 탐색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누비는 탐지견들의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대회에는 관세청을 비롯해 군과 경찰, 우리나라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까지 36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차량과 수화물에 담긴 폭발물을 찾는 종목은 대구경찰청의 탐지견 센치가, 마약은 평택의 주한미군 소속인 3살짜리 슬로비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There's a red and a blue one. They're like a bowl that squeaks. That's also like has a tail on it. I got him that. I couldn't have asked anything better from him. He did what I asked. You know, can't be more happy. 현재 관세청에서 마약이나 폭발물 같은 위험물을 찾아내는 활약을 펼치는 탐지견은 모두 43마리. 보통 생후 석 달부터 훈련이 시작해 2살쯤 되면 업무에 투입되는데 사람보다 1만 배나 탁월한 후각 덕분에 전체 적발하는 마약의 40%를 잡아냅니다. 보통은 않는 표현이나 아니면 애들이 그걸 이렇게 주시하고 있거나 이런 표현을 해주면 그곳에 마약이 있나라는 이제 의심을 한번 하게 되고, 우편물 같은 경우는 거의 탐지견 반응은 거의 80% 이상 맞는 것 같습니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 동안 탐지견으로 곳곳에서 맹활약한 뒤에는 분양을 원하는 일반인들 가운데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새 주인과 제2의 삶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념 미사를 열었습니다. 유흥식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대전 성모병원이 앞으로 다가올 50년, 100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은 1956년 건립된 천주교 대전교구 자선진료소 희망의원에서 출발해 지난 1969년 대전시 대흥동에서 병원급 규모를 갖춰 개원했으며 현재 34개 진료 분야와 12개 특성화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순천향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충남 지역 우수 중소기업 40곳이 참여해 청년 구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 등을 진행했으며 서부발전과 삼성 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채용 설명회도 이뤄졌습니다. 국내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FA컵 결승에 창단 이후 처음으로 진출한 내셔널리그 대전 코레일이 어제 대전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수원 삼성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대전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4차례 FA컵 우승 경력이 있는 K리그 1 수원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한밭 종합운동장을 메운 관중 5,300여 명도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FA컵 우승컵의 향방이 결정될 결승 2차전은 오는 10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전지검이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서해 수호의 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화환 명판을 뗀 혐의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직자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직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천안함 묘역을 참배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 명판을 떼 바닥에 뒤집은 채 내려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을 유지해올 정도로 높았던 세종시 재정 자립도가 내년에는 크게 낮아지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1조 6,05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자립도가 64.8%로 올해 72.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73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2달간 산업단지 악취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모두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장 작업 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를 불법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 정지와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전, 세종, 충남 각 지자체가 과자와 초콜릿 선물이 많아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을 앞두고 관련 식품 제조, 판매,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7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아산의 모 제조업체가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대전과 세종, 서천의 모 제과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각각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